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 지금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가 뭔가? 함수의 극한? 뭐, 수렴할 거니, 발산할 거니, 수렴하면 얼마로 갈 거니, 그럼 수렴하기 위한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거니, 0분의 0꼴도 있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었고, 무한대분의 0꼴도 있었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극한이 끝난 거야. 극한은 다 구할 수 있어. 다 끝난 거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극한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문제가 이 상황은 수렴한다, 안 한다 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 수렴한다, 안 한다 말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수렴하겠지. 수렴이 아니겠지. 판단하면 안 돼. 문제가 수렴한다고 주면 그 수렴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절대 원칙이 뭐라고?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수렴할 것 같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렴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런 것 같아라고 잘못 판단하다가 해석이 안 돼. 자, 칠판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뭔 뜻이야? gx분의 fx의 x가 a로의 극한이 뭐 할 때? 이게 뭔 뜻? 수렴할 때. 수렴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자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즉 분모가 현재 a로의 극한이 0이라면 분자의 극한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뭔 소리일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얼마의 값으로 수렴했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래. 근데 분모가 0인데 분자가 수렴했는데 0분의 알파로 수렴했어. 자, 그러면 뭐로 수렴해? 무한대 발산이지. 0분의 꼴은 발산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0분의 위에 있는 게 발산했어. 그럼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수렴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일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어. 분자 무한대야? 안 되는 거야. 해석됩니까? 자, 리미트 x가 1로 자 gx분의 fx가 2일 때 요 gx 자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x-1. 뭔 소리야? x가 1일 때 분모가 뭐해? 0이 되지. 그러면 f1 얼마다? 0일 수밖에 없다. fx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f1은 0일 수밖에 없다. 즉 x-1이라는 인수를 얘도 갖고 있을 거다. 이걸 얘기해 줘. 이해됐어? 근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걸 살짝 달라. 이번에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일 수밖에 없어요. 0이 아닌 값으로. 자, 리미트 x가 1로 자, gx 뭐 2x-1이 3일 때 자, 1로의 극한이 얼마? 0이야. 그럼 분자가 0이잖아, 이번에는. 분자가 0인데 분모가 상수로 수렴해. 그럼 얼마야? 0이야, 이번에는. 분자가 0이니까. 그럼 3으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분자가 0인데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해. 뭐야? 0이야. 그럼 3으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0이 아닌 애로 수렴한다면 분모가 0이어야만 해요. 말하고 있는 거야.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0이야. 자, 리미트 x가 1로 gx분의 x-1 이게 0이야. 이 상황을 생각해봐. 얘가 0이야. 0으로 수렴했어.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분모는 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0이 아니어도. g1이 3이야. 3분의 0은 0. g1이 5야. 5분의 0은 0. 그러면 G1의 정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분자가 0인데 0으로 수렴한다면 분모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그런데 1번에서는 0이 아니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분모가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얘도 무조건 0이어야 0이든 아니든 수렴해. 이렇게 돼. 분모가 0일 땐 분자가 반드시 0. 자, 요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조심해야 될 멘트긴 한데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했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수렴한다.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어야 수렴할 거다. 이게 큰 틀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0분의 0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0분의 0꼴. 자, 두 번째는 자, 위에는 그냥 함수인데 이번에는 다항 함수.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함수가 아니고 다항 함수란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 나올 때마다 강조할 거야. 다항 함수가 뭐야? 항이 한 개가. 항이 여러 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걸 다항 함수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 중에 다항 함수가 아닌 함수 뭐 있니? 응? 그냥 1, 2, 3차 함수가 아닌 거 뭐 있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 무슨 함수 배웠어? 삼각함수도 배웠고 아, 또 지수함수도 배웠고 로그함수. 로그함수도 배웠고 무리함수도 배웠고 유리함수도 배웠어. 너네 함수 되게 많이 배웠어. 근데 제일 처음 배운 게 너네 중2 때 무슨 함수? 1차 함수. 중2 때 2차 함수. 이게 다항 함수. 너네가 처음 배운 게 다항 함수. 알겠니? 그 뒤로 배운 애들은 다항 함수가 아니야. 그럼 다항 함수에서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다항 함수는 왜 냈냐? 1차 함수 ax 플러스 b의 무한대로의 극한 뭐였니? a가 양수면 무한대였지. a가 양수면 2차 함수의 극한 뭐였니? 무한대로의 극한? 다 무한대 발산이었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 오른쪽 끝을 향하면 최고차항이 양수면 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그 다항 함수에 대하여 무한대로의 극한은 양수면 무한대, 최고차항이 양수면 무한대, 음수면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어쨌든 무한대의 극한은 뭐밖에 될 수밖에 없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 다항 함수인 경우. 여기가 풀만은 붙겠지. 다항 함수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뭐했다? 수렴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했다. 자,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몇 가지 있었니? 몇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답사이로 맞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결과가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 세 가지? 뭐뭐뭐? 0. 일단 세 가지 정답. 0. 양수. 뭔데? 아직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무한대. 뭐가 무한대야? 결과가 무한대. 또. 결과가 0. 또. 결과가 음의 무한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뭘 비교했어? 차수를 비교했지. 분모 분자 차수 비교로 쉽게 하는 거 했잖아. 그럼 분모하고 분자하고 차수가 누가 크니가 몇 가지가 있어? 분모 분자 누가 차수가 크니가 몇 가지를 했어? 그걸 세 가지를 했잖아. 아, 답답하다, 진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저 차수가 그냥 분자.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무한대의 극한 얼마로 읽어? 최고차항만 읽어주면 된다 했잖아. 최고차항 개수 비율로 수렴. 차수가 같을 때.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클 때. 세 번째, 분모의 차수가 클 때. 분자가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무한대.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분자가 훨씬 큰 무한대니까. 분모가 더 큰 무한대면 0. 0으로 수렴. 와. 야, 진짜 그러면 속으로 화를 엄청 누르면서 지금 하는 중이야. 이거 대답 못하는 경우가 처음이야.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조심 안 하고. 누구? 그랬니? 안 언제 했어. 보낸 거야? 마지막 거냐? 마지막. 우리가 오랜만에 공부해서 그래, 그지?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하고 무려 토, 일, 월, 화, 수, 목 6일 만에 공부해서 그런 거지? 자, 세 가지가 있는 거 지금 떠드니까 기억은 나냐? 다시 가자. 다항함수에 대한 무한대로의 극한은 모르긴 몰라도 둘 다 뭐다? 풀마? 무한대로 갈 거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니? 1, 2, 3번 중에 누구니? 1, 2, 3번 중에 수렴하는 건 누구니? 1번, 3번. 1번, 3번이지? 1번. fx의 차수와 gx의 차수가 같을 때. 2고. 그 극한값은 계수,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 2다. 라고 나온 거야. 왜?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분모 분자는 차수가 어떻다? 같다. 그 극한값은 몇이다? 누구다?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이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L 값이 2분의 3이라는 거잖아. 해석되니? 뭐라고 썼는지 알겠니? 다시 잘 읽어. 이걸로 참거지까지 가야 돼.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별거 없어. 그러려니 하고 풀 거야. 좀 이따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그냥 숫자로 보면 되게 쉬운데 문자로 보면 어려운 걸 깨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점점. 특히 너희들이 나오는 이 기호에 대한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기본 라인이야, 지금 문제풀이는. 이걸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시간을 여기다 좀 더 쓰는 거야. 자, 1번 다시 읽으라고. 자, 1번. A로의 극한이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어야 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데, 분자가 0이라면, 분모도 0이어야 돼. 자, 이게 합쳐서 뭘 얘기한 거라고? 0분의 0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자, 2번은 뭘 얘기하는 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얘기하는 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면 둘이 차수가 어떨 거다? 같은 차수다.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니까 같은 차수고 그 극한값은 누구다? 최고차항 계수 비율이다. 최고차항 계수 비율이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2x제곱 플러스 4분의 fx의 극한값이 1이다. 해석하라는 거야. 다항함수 fx는 몇 차례? 2차례, 2차. 차수가 같아야 된대. 최고차항 계수는 몇이어야 된대? 얘가 2잖아. 그러니까 2. 얘가 2가 된다고, 최고차항. 그래서 fx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2x제곱 몰라 이렇게 된다. 얘를 알 수 있다고,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 합쳐서 우리는 다항함수를 추적할 거다.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함께 쓸 거다.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좀 있다. 자, 13번.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여러 문제, 한 3개 정도의 유형을 연속해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x가 1로의 극한, 2로의 극한.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봤거든. x가 한 점으로의 극한. 그 다음 x가 무한대로의 극한. 크게 이 두 가지를 추적했어, 우리가. 그래서 어느 한 점으로의 극한은 대부분 0분의 0꼴에 대한 스토리야. 대부분. 무한대로의 극한은 대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스토리가. 그러면 0분의 0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했나를 떠올려봐. 0분의 0꼴. 분모 대입하면 0, 분자 대입하면 0. 뭔 소리야? 약분한 다음에 대입했지. 그러니까 대입하면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그냥 약분했단 말이야. x-a라고 하는 인수를 분모 분자에 찾아서 약분을 해줘야 돼. 이게 기본 문제풀이의 접근인 거야. 이게 응용인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풀었어?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눴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게 정석인 거고 그걸 빠른 응용을 한 게 뭐였다? 분모 분자의 차수, 최고차항, 차수에 대한 접근을 먼저 했다 이 얘기지. 이 차수에 대한 힌트를 찾아라 이런 얘기. 자, 큰 흐름이 이 두 가지인 걸 가지고 봅니다. 자, x가 1로의 극한이래. 뭐 찾아야 된다고? x 빼기 1을 찾아서 약분을 해야 된다. 그게 내 지상 과제야. 자,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니?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분자도 1 대입하면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0분의 0꼴. 자, 그럼 분자에 있는 x에다가 분자에 있는 식을 잘 공략하라는 거야. x에 1을 대입하면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나와.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 0. 이게 0. 이게 0. 관계식 하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b 대신 루트 a 플러스 1이라는 걸 대입할 수가 있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걸 대입한 식을 보자. 자,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플러스 x에 마이너스 루트 b 대신 a 플러스 1. 자, 이제 미정계수가 하나로 바뀐 거야. 이것의 극한이 4분의 1이래. 그럼 이런 거 극한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됐어? 분자의 유리화가 했었잖아.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분모 분자에 뭐 곱한다?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을 곱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거 곱하면 자 어떤 형태 되나? 분모는 x 마이너스 1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분의 자 분자 뭐야? 이렇게 전개하면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하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져. 따라왔어? 우리 이거 왜 만들었다고? 뭐 찾는 게 우리 과제라고? x 마이너스 1 찾는 게 우리의 과제였지. 자, x 마이너스 2 나왔어. 뭐해? 약분하고 나서 이제 1을 대입하면 그게 극한값이고. 자, 근데 극한값이 지금 a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극한값이 얼마야? 루트 a 더하기 1, 루트 a 더하기 1. 2 루트 a 더하기 1이 극한의 모습인 거고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 4분의 1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은 얼마? 2. 그럼 a는 얼마? 3. a가 3이면 b는 얼마? 2. 2.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찾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러면 보통 a하고 b가 있으면 우리는 두 개의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두 개의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두 개를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처음에 0분의 0꼴임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서 극한값을 문자가 있는 그대로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다. 이게 이런 문제의 흐름인 거야. 이해되겠어?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를 추적하래. 분자에 2 대입하니까 뭐다? 0. 0이 아닌 애로 수렴했어. 그러면 분모도 2 대입하면 뭐다? 0. 0 나왔다. 자, 첫 번째 뭐 한다고? 분모의 x자리에 2를 대입하자. 4, 2a, b 얼마? 이게 0인 거야. 그럼 이걸로 뭐 해야 돼? 이걸로 뭐 했어? b 대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거야. 뭐 하려고 대입하는 거니? 뭐 찾아야 되니? x 마이너스 2를 분모에서도 찾아서 약분하기 위해 대입하는 거야. 그걸 잊지 마. 그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b 대신 대입한 걸 보면 식이 이렇게 돼. x제곱 ax b. 자, 이 안에서 우리는 x 마이너스 2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말은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약분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3분의 1의 극한값인 거야. 그럼 미정계수 섞여 있지만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어떻게?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1차 곱하기 1차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이 2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는 식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인수를 뭐라고 써?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겠지. 뭐 이겠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온다 생각해도 되고 자, 얘를 바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강조하는 부분은 얘가 무조건 있을 거니까 이 녀석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추적하는 게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분모입니다. 그러면 분자하고 분모하고 뭐 할 거야? 약분할 거야. 그러고 나면 식이 어떻게 됐어요? 약분한 식이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이 남았지. 자, 이제 x에다 얼마 대입해? 2를 대입하면 얼마야? 4 더하기 a분의 1이야. 그 극한이 3분의 1인 거야.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자, 중간에 루트가 있는 애가 있고 얘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는 애니까 흐름은 살짝 달라 보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같죠?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자, 분자에 1 대입하면 0, a, b 관계식, b 대신 대입. 분자의 유리화. 2번, 분모에 2 대입하면 0, b 대신 a의 관계식.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3분의 1, a가 구해진다. 그럼 알겠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해봐. 너희들이 이게 이제 시험 대비 때까지 이게 안 잡히면 안 되니까 좀 빨리 잡아야 되는, 그래서 좀 시간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가 그렇게 수학을 고민한 시간의 그 투자만큼 여러분들이 늘어. 이거는 바뀌지 않아. 그냥 단번에 잘 되길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 그런 것보다는 좀 고민의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일단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학원에서는 제한된 시간이니까 매번 못 주잖아. 집에서 숙제할 때 좀 충분히 고민해 오시라고. 그런 뜻이야. 모르겠다. 에이,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배운 거니까 앞에 있겠지. 찾아보고 뭐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푸는구나. 그런 고민을 꼭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학원에서 2시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 공부를 최소한 3시간을 하셔야 자기께 돼요. 1.5배를 해야 돼. 나랑 같이 한 거예요. 최소한 1.5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무시하면 그냥 우리는 계속 쌓여가는 거야. 응? 내 거가 되는 시간이 이걸로 하고 고민 지나가면 RPM 풀고 틀린 거 또 풀고 사실 할 게 셌어. 알잖아. 좀 하기 싫어서 미뤄놓을 뿐이지. 그런 거잖아. 그런 거 좀 이겨내자고 이제. 자, 1번. A가 먼저 나와요. 1번은요. 그죠? 0분의 0꼴이니까 2 대입하면 0. A가 얼마? 4. A가 4가 나오니까 x-2분의 x-2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약분한 다음에 2 대입하니까 B는 4. A도 4, B도 4가 나오지요. 자, 2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먼저 나와요. 자, 대입하면 0 나와야 돼. 자, 루트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자, 루트 마이너스 6 더하기 A는 1이다. 자, 따라서 A는 7입니다가 나와요. 자, 그럼 A가 7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자, 분자는 자, x 플러스 3에 루트 플러스 1이 될 거다. 자, 분모는 뭐가 되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그래서 2x 플러스 6이 되지요. 자, 이게 2x 플러스 6이다. 2x 플러스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x 플러스 3 나왔으니까 약분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자, 분모는 얼마?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렇게 b는 1이다. 자, 37번. 자, 분자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다? 0이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다. 그 다음 뭐 해야 돼? b는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제곱 ax a 마이너스 1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어떻게? x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에 그 다음 뭐야?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자, 여기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곱한 게 a-1이다 생각하면 되고, 자, 저거 갖다 붙이면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고 약분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극한값은 a-2가 남죠. 그게 2다. a는 4, b는 3. 무난합니까? 자, 4 이제 마지막 거. 자, 역시 이제 2 대입하면 0이니까 자, x에 2 대입하면 루트 a 루트 1 더하기 b는
0, b는 마이너스 a. 자, b 대신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2. 자, 여기서는 a가 공통 인수니까 이런 건 뽑아놓고 푸는 게 편하겠죠? a분의 1, 여기다 1. 자, 요렇게. 자,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곱한다. 자, 그러면 분모보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x 마이너스 2 분자 요렇게 약분하고 얼마 대입해? x에 2 대입하면 1 더하기 1 2 a분의 2는 1 a는 2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무난합니까? 아주 무난해야 되니. 아주 무난해야 되니. 이게 혹시라도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해놔이. 앞에서 13번은 이제 0분의 0꼴에 대한 인수 찾기 미정계수법을 본 거고,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합쳐집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개의 힌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니? 자, 1번과 2번을 보니까 1번은 무한대로의 극한이야.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이야기다. 자, 2번은 x는 2로의 극한이야. 뭐다? 0분의 0꼴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이 뭐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무슨 힌트를 준 거야? 1로 수렴했으니까 동일차 수면서 최고차항 비율이 얼마다? 1이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fx의 정체는 뭡니까? 어디까지 알 수 있다? 2x 제곱 ax 플러스 b를 가지고 2번식에 이제 적용하는 거야. 자, 이렇게 찾은 거 이해됐어? 자, 그럼 2번식을 그대로 써보자. 자, 리미트 x가 2로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자, 일부러 인수분해해서 쓴 거야. 0분의 0꼴이는 당연히 뭐가 있다? x 마이너스 2의 인수가 있을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자, 2 대입하면 0분의 0. 즉 f2가 얼마다? 0인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하니까 8 2a 더하기 b는 0. b 대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4를 써보자. 자, 2x 제곱에 ax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2번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왔어? 그러면 이 녀석을 해결하는 건 앞에 13번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의 식에서 우리는 뭘 찾는다? x-2를 찾아야 되니까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곱해서 2x제곱이니까 여기는 2x가 될 거고, 자, 이렇게 곱한 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갖다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강제적으로 인수 만들어서 인수분해 한다는 거 뭔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x-2 약분하고 x에다가 얼마 대입? 2를 대입. 자, 2 대입하면 자, 극한값 얼마? 3분의 여기가 2, 4, 8 플러스 a. 그 극한값이 얼마?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면 b는 2예요. 자, 이렇게 해서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 f0이 얼마니? 이런 질문은 이제 fx를 찾았기 때문에 별게 아니죠. 자, 어떤 해석했는지 다시 정리해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최고차항 2차 최고차항 계수 2라고 하는 정보를 줬고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2 대입하면 0이다. 그걸로 인수분해해서 식을 접근하는 걸 줬다. 두 가지 짬뽕. 오케이? 자, 이것도 지금 해보세요. 네. 극한의 대소관계래요. 극한에도 당연히 대소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값으로 수렴했어. 그럼 값이 명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그럼 대소관계 정해진 거 맞아. 그걸 뭐 크냐 작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독특한 재밌는 이제 현상을 보게 될 텐데, 그대로 함수 fx, gx가 a로의 극한이 수렴하고 수렴할 때야, 둘 다 수렴할 때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그 극한 값도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이해돼? 두 함수가 얘가 계속 fx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대. 그럼 어딘가에 수렴했어. 그 극한 값도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수렴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저 등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등호. 자, 그래프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 거야. 자, fx는 x분의 1 더하기 1이래. 자, gx는 x분의 1 더하기 2래. 자, 그러면 항상 gx가 fx보다 큰 거 알겠어? 똑같은 값에다가 1 더한 애랑 2 더한 애랑 하면 gx가 항상 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그래프로 보면, 자, y는 1에 대해서 수렴하는 애가 fx야, 이렇게. y는 2에 대해서 수렴하는 애가 gx야. 자, 그러니까 요 fx의 극한은 어디에 수렴했다? 리미트의 극한이 1에 수렴했다. gx의 극한은 2에 수렴했다. 아, 그러니까 얘가 큰 거 맞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런 경우를 보자. 자, fx가 x분의 1 더하기 1이야. 자, gx가 x분의 2 더하기 1이야. 어떤 x에 대해서도 자, 둘 다 1씩 더했는데 얘는 x에 1 더하면 1이고 2고 10 대입하면 10분의 1, 10분의 2고 fx하고 gx하고 항상 누가 크니? gx가 항상 크지. 항상 그거 맞지? 그런데 자, fx의 극한, 자, 무한대로의 극한 얼마입니까? 에이, 무한대분의 1의 극한이 뭐였어? 0. 자, 그러면 극한이 1이지. 응? 자, gx의 무한대로의 극한 얼마입니까? 얘도 1입니다. 분명 gx가 fx보다 항상 큰데 그 극한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야. 나와 있는 식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그 극한은 항상 크거나 같대. 이것을 의심하고 틀린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안에 새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다이면 그 극한 크기도 당연히 큰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앞에 등호가 빠진 대소관계. fx가 gx보다 작을 때에도 그 극한은 같아질 수 있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등호 붙는 거 뭔지 이해하기 되니? 자, 그러니까 얘가 등호 빠진 애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단적인 예로 뭔 얘기하냐? 지금 까망색 부분 이렇게 써 있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어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딘가에 종착지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가지 않잖아. 도달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이에요 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도달해버린 거잖아. 그치? 어딘가에 아주 가깝게 도달했어. 그러면 먼저 간 애든 나중에 간 애든 같은 데 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간 애. 큰 거, 작은 거, 나중에 간 애. 같은 데 멈출 수 있다. 이게 요 대소관계에서의 핵심인 거예요. 등호가 붙을 수 있음.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밑에 있는 함수 하나를 더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밑에 있는 함수는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자, 이번에는 함수 gx 하나가 더 소환됐어.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아. 그 사이에 hx가 있어. 그러면 이때 L과 M이 같아져 버리면 이 녀석의 종착지하고 이 녀석의 종착지가 같아져 버리면 hx의 극한, 종착지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1로 수렴했고 얘가 1로 수렴했으면 hx는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가운데 낑겨있는 애는 딴 데로 갈 수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 뭔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는 참거짓으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실제로
그 극한값인 hx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에서 아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요 2번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려. 샌드위치 정리. 끼임 정리라고 불려. 둘이 같은 데 가면 가운데 있는 거 같은 데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자, 다음이 성립할 때 fx의 무한대로의 극한이 얼마입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응? 두 함수 사이에 끼어있는 애가 있는데 그 극한이 얼마니? 그럼 극한이 궁금하니까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하겠지. 그럼 앞에서 뭐 얘기했어? 얘가 얘보다 크지만 극한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얘가 얘보다 크지만 같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무한대로의 극한이 얘 얼마입니까? 2야. 얘 극한 얼마야? 2야. 그럼 얘 극한 얼마야? 2야. 2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났네. 뭐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3개짜리 함수에 대한 어떤 극한의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점. 무조건. 요게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자, 여기에 주의 나와 있는 거 요거 표시하세요. 주의.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보다 gx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뭐일 수 있다? 그거나 같다일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붙어.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붙는다. 함수끼리는 없어도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붙어야 맞다.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15번 문제로 가보면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리미트 극한의 값을 구하세요. 자, 지금 이건 눈으로 보여요. 방금 떠든 걸로. fx의 극한 얼마입니까? 3분의 1 보입니까? 보인다면 지금 방금 한 얘기 잘 들은 거야. 자, 이미 등호가 붙어 있어. 이런 건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해. 자, 리미트 등호 붙어 있어. 자, 무한대의 극한 얼마? 3분의 1, 3분의 1. 요거 3분의 1 끝. 자, 2번이 완전 실전형입니다. 2번에 중요표시 하나 더 해놓으시고. 자, 함수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 다음을 만족한다. 무한대로의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지금 1번과 2번 굉장히 달라진 거야. 그럼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fx를 알고 있는데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제곱을 만들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제곱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에 대해서 이거 모든 양수에 대해서 3x 더하기 1도 양수고 3x 더하기 4도 양수지. 모두 제곱을 해버리면 fx의 제곱은 3x 더하기 1의 제곱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커야겠지. 그 다음 3x 더하기 4보다 4의 제곱보다는 작겠지. 같은 대소관계는 제곱하면 대소관계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야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겠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1은 양수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가지고 양변을 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야. 만들기만 하면 자, 그 극한 리미트 하면서 뭐가 붙어? 등호 이거 수행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극한 얼마입니까? 그렇지. 3 하면 안 되고 9야. 최고창 3의 제곱 9야. 극한 얼마? 9. 얘 얼마? 9. 답 얼마? 9. 자, 샌드위치 정리. 별거 없죠? 리미트 붙이면서 등호가 붙는다. 등호 붙은 걸로 한쪽만 계산해도 사실은 답은 다 나와요. 거의 같아요. 할 수 있을 겁니다. 16번이 문제인데, 자, 잠깐 또 해. 자,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의 응용을 마무리했는데, 활용이래, 활용. 전통적으로 우리가 모든 단원의 마지막에 활용은 어렵습니다. 많이 더 어려워요. 문장제 문제. 그런데 문장제 문제는 일단 잘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냐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극한의 활용은 난이도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량에 따라서 난이도를 체감하는 난이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 돼. 어떤 도형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문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X, Y, A, B, K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나서 최종 질문을 보고 그 문자 활용을 정리를 해야 돼. 자, 최종 활용을 보고 정리하라는 뜻은 뭐냐면, 자, 아예 질문이 뭐야? A가 무한대일 때의 어떤 SA의 값.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어쩌고저쩌구인 길이, 넓이, 부피, 관계식의 교점, 그런 기타 등등을 A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하는 거구나. 이게 나의 목적으로 문자를 정리해서 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이 문자로 써야 되는 게 나의 최종 목적인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게 어떤 거? 좌표, 점과 점 사이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문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건데, 자, 좌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점과 점, 문자로 쓸 거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길이다! 그럼 뭐가 들어가? 루트 x차 제곱, y차 제곱 이런 거 들어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길이니까 우리 내각의 이등분선을 통한 비유, 외심, 무게중심, 삼각형 넓이를 이용한 둘레,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게 다 들어와. 그러니까 그 응용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 여기 난이도가 딱 결정이 되는 거야. 넓이, 뭐 넓이는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의 기타 등등이 등장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떤 때는 하나의 문자로 해결이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를 또 정리를 해야 돼. 자,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쉽진 않지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교재는요, 필수 예제보다 밑에 있는 문제가 연습하기가 또 좋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그냥 바로 할 거야. 잘 듣고 잘 풀어보셔야 돼. 자, 두 문제 쌤이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OP 사이의 거리를 DT라 한다. 좌표를 다 줬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DT, 식 나옵니까? DT가 뭐야?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x1 마이너스 x2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yt의 제곱. 자, 요게 DT 나오는 거 알겠니? DT를 t로 썼네? 끝난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dt 마이너스 5t. 자, dt 마이너스 5t의 무한대로의 극한을 구하세요. 자, 이제 극한의 모습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난이도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dt의 식이, 자, 요 녀석을 정리해보면 3t제곱, 4t제곱. 자, 그러면 25t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8t 플러스 2. 자,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의 극한.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풀었지? 루트 나왔으니까 유리화했죠? 분자의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 자, 분모 분자의, 자, 요렇게 생긴 애를 곱하자. 플러스 5t. 자,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됐어? 루트 25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플러스 5t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25t제곱이 소거되죠? 그래서 2t 플러스 2의 무한대로의 극한. 자,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했다? 분모 분자 누구로 나눴다? t로. 자, 그럼 t로 나누면, 자, 여기는 25 근호한으로 t제곱 t분의 2 t제곱분의 2 여기는 5.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야? 무한대의 극한 루트 25 더하기 5. 분자는 2. 그래서 5분의 1. 자, 지금 막 조금 급하게 했는데 생각나고 따라왔어? 자, 아까 관건은 이걸 세우기가 쉬우면 쉬운 문제. 이게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 자, 첫 번째 연습.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한결 좀 더 복잡해 보이지요. 그림과 문제의 풀이가. 자, 잘 읽어요. 그래도 그림이 나온 건 쉬운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점 P. 점 P도 좌표를 줬어. 보통은 안 줍니다. 근데 t, t제곱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점 T.
P를 지나고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 자, 그러면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의 식을 세워야 돼. 직선을 세워야 된다.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잠깐 복습. 자, 얼마나 기억하나 보자. 자, 기울기 M, Y절편 N. 직선 뭐야? Y는 mx 플러스 n 이거였어, 그치? 기울기 m x1, y1 지나는 직선 뭐였어? y 마이너스 y1은 m x 마이너스 x1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자, 이렇게 쓸 거야. 식 알겠니? 기억나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 자,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자리에 뭐라고 쓰면 돼?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여기 x 마이너스 x1. 자, 그 중에 우리가 직선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입니다. 기울기에 상관없이 x1, y1을 지나는 직선. 기억날까? 익혀 다시.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직선 x절편을 ft라 하는데 이 ft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야? t, t제곱 지나고 있잖아. 어? t, t제곱 지나가는 점은 나왔잖아. 기울기를 쓰라는 얘기야. 기울기를 뭐로 써? t로. 그럼 기울기의 힌트가 뭐니? 얘 수직인데 수직? 누구랑 수직? OP하고 수직?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뭐야?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기울기의 곱이. 자, 그러면 OP 직선의 기울기 뭐야?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야? 원점과 t, t제곱이니까 기울기가 t분의 t제곱. t입니다. 기울기. OP 직선의 기울기 t인 거 알겠어? 그러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t분의 1이 기울기인 겁니다. 기울기 나왔고 지나가는 점 나왔다. 자, 직선의 식 완전 커져. y 마이너스 t제곱은 n x 마이너스 x1 되시겠다. 이게 내가 찾는 직선이야. 따라왔어? 난이도 훅 올라갔죠? 이제 이 직선의 식에서 뭘 찾아? x절편. x절편 어떻게 찾아? y 0 넣고 x값 찾는 거지. 자, 0을 넣고 x값 찾습니다. 자, 마이너스 t제곱은 마이너스 t분의 1 x 마이너스 t. 양변에 마이너스 t를 곱해. 그러면 3승. 그런 다음 t 넘어가면 따라서 x는 t 3승 플러스 t. 이게 ft야. 이제 나온 거야. ft야. 자, ft 나왔으니까 10. 자, 리미트 t가 0으로 t분의 ft. 그것의 0으로의 극한. 별거 없죠? 자, t 약분. 0 대입하면 1이 극한값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직선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울기 추적할 줄 알아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로 열심히 할 식이 바로 얘다.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의 좌표로 직선의 방정식. 잘 봐라. 지민아, 잘 봐. 무지 많이 나올 거야. 도형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식이야. 수투를 관통하는 식이야. 아, 수투랜다. 미적원을 관통하는 식이야. 자, 43번과 44번 맛보기. 이해돼요? 처음에 뭐 얘기했어? 이 도형에서의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를 잘 활용해서 원하는 길이, 식 만들어서 극한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본 문제 16번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ax제곱 더하기 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정사각형 넓이를 SA라 하자.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 길이와 좌표가 필요하대. 근데 우리 그럼 이 길이를 알 수 있을까? 좌표를 알 수 있을까? 현재 A로 표현할 수 있니, 이 점을?
없지. A를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식이. A로 나타내야 되는데 A로 쓸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자가 소환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A, B, C. 없으면 S, P, Q, T 막 이런 걸 소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T, 0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요 자리 뭐야, 요 자리가. T, 대입하면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가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내가 A와 상관없이 쓴 T라고 하는 문자와 A라는 문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얘가 무슨 도형이래? 정사각형이야.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 된 거니? 2t.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니? 그게 같은 거지. 지금 가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2t.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 둘이 뭐라고? 같다고. 이게 a와 t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a와 t 사이의 관계라는 건 a는 t로 나타내는가, t는 a로 나타내는가, 이게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a를 나타내는 건 할만하지. 얘가 지금 a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 1-t제곱이 되니까 a로 나타내면 1-t제곱 분의 2t가 a예요. 이 정도가 되는 거야. a로 나타내면. 근데 t로 나타내려면 얘가 2차고 1차니까 얘는 지금 0꽝인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먼저 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넓이 SA를 뭐로 나타낼래? SA는 뭡니까? 그러면 SA는 이 녀석이 아까 가로에 2t였으니까 SA의 선택지도 두 개인 거야. SA는 가로의 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4t제곱이 있고, 또는 세로의 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있고, 또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라고 하는 T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AT제곱 더하기 A예요 라고 하는 세 가지가 모두 SA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런데 어느 하나도 A로 식이 표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 필수 예제인데 0꽝인 거야. 그럼 여기 하나도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그 다음 연결고리가 뭐냐면, 자, A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A로 나타내기가 힘들어. 뭐로 나타낼 수 있어? T로 나타낼 수 있어. A를 T로는 나타낼 수 있어. T를 A로는 못 나타내. 나타내기가 힘들어. 그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에서 A가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걸 해석해보자, 이 소리야. 여기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자, 여기 A 있어, 없어? 없어. A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A가 무한대로 있긴 있어. A가 무한대로 있는데 T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야. 즉 얘나 얘를 통해서, 얘하고 얘를 통해서 A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얼마로 갈지, 또는 이 식의 모습이 얼마로 갈지, 그걸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이 문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교재가 안 바뀌어. 자, 얘가 좌변으로 가면, 자, A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A는 0이죠. T하고 A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A로 나타낼 수 있지. 얘가 지금 T에 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의 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근은 뭐야?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알겠어? 이게 T야. 이게 T. 자, 이게 T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4t제곱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이제. A로 다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들어가면 SA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다? 4
얘다. t제곱.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할 수 있어? a가 무한대로. a가 무한대로. a가 무한대로니까 자 a로 나눠. a로 나누면 여기 a분의 1은 0으로. 분모는 1로. 분자 얼마로 가? 루트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이니까 1로 가지. a가 무한대로. 그럼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1로 가지. 아, 풀마 1로 가는데 제곱할 거니까 1로 가지. 거기에 4 곱하니까 최종 답은 얼마야? 이게 답. 이게. 아, 그래서 근의 공식까지 소환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왜 여기를 왜 떠들었냐 하면 보통은 A하고 T의 관계식, 아까 A하고 T의 관계식 뭐였어? 가로하고 세로가 같아요. 자, 이게 A하고 T에 관한 관계식으로 여기 써 있던 거였지? 이 정도가 나오면 여기에서 A하고 T의 관계식이 그냥 쉽게 여기서 나와요. 이쯤에서. T를 A로 싹 정리하기 편하게. 보통 여기도 이제 T였다. 이렇게 하면 T를 A로 편하게 나오는 거 알겠지? 근데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T를 A로 쓰는 식이 뭘 쓸 수밖에 없다? 근의 공식을 써서 T를 A에 관한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특이점이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을 쓰는 건 쉽지 않은, 우리가 자주 쓰는 스킬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쓸 게 저거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주는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T를 A로 바꾼 식의 극한을 구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의 공식밖에 없어요. 연결고리. 중간에 딴 이야기는 다른 길을, 다른 루트로 가는 길이 더 많다. 이런 뜻이야, 사실. 자, 여기까지.